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자산배분 펀드의 새로운 브랜드 디딤 펀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기예금 금리와 물가 상승을 이기는 필승의 전략, 이 25개의 디딤 펀드별로 한번 세부 전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손님 구함 구독자님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점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번엔 디딤 펀드별로 어떤 전략으로 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딤 펀드별 주요 특징을 지난번 첨부드렸던 보도 자료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 회사별로 정렬을 해서 총 25개의 디딤 펀드, 물론 대신 자산만 10월 중에 판매 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게 디딤 펀드에 대해서 교보학사와 대신자산운용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교보학사는 디딤 평생든든 증권 펀드라는 이름이고요. 대신은 디딤 올라운드 자산배분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신규 펀드 여부는 뭐냐면 새로 만든 게 있고요. 기존의 펀드를 이름만 명칭 변경을 하고 살짝 리모델링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거는 기존 대신해드림 로보 TDF 2030,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2030 정도 되면은 어떤 주식의 비중이 50 이내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름을 바꿔서 좀 디딤으로 내도 되지 않나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TDF들이 당면한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5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지금 디딤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조가 넘는다는 TDF의 시장도 점점점 은퇴, 타겟 데이트가 도래오게 되면 이렇게 디딤 펀드로 넘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TDF를 그냥 둬도 디딤으로 운용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디딤 펀드 추구하는 거랑 겹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 그래서 대신 거는 아마 기존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교보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주식 채권 등 주요 자산군을 분산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고, 일부 글로벌 리츠나 인프라 섞는 일반적인 자산배분 펀드의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이 디딤의 비교군을 제가 좋아하는 합리적인 AI 펀드 등 기존에 리뷰하고 있는 자산배분 펀드랑 아마 같이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DB자산운용의 OCIO 자산배분 중립형이 요게 이제 디딤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존 펀드에서 리모델링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것도 유사한 전략의 기존 상품을 활용한 거로 볼 수 있고요. 특징적인 건 마이다스의 디딤 거북이 40하고 미래에셋의 디딤 올웨더 TRF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다스의 경우는 이 거북이 펀드가 상당히 유명한 롱숏 펀드긴 한데, 이 활용되는 주식이 국내 주식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갸우뚱할 수가 있는 장기 투자에 맞지 않는 전략이 아닌가. 물론 롱숏의 특성상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정성에서는 맞지만 자산의 속성이 미국 주식 찾는 분들이라면 마이다스 거는 살짝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또 미래 거의 경우에는 올해도 레이달리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략, 뭐 여러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전략인데, 합리적인 AI 펀드와 선의의 경쟁을 펼칠까? 같은 회사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운용팀에서 하는지는 제가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밀당 다람쥐 글로벌 EMP에 디딤을 넣은 건데, 특징적인 이거는 제가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밀당 다람쥐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마 채권원화평이 신규인가 싶어서 생각이 들었고, 기존의 밀당 다람쥐도 이렇게 주식 채권 스윙 전략 비중 조절하는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저비용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성과로 좀 유명했던 상품이다 보니까 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형의 디딤 자산배분 펀드는 이 특징적인 부분이 가치 투자 명감의 신형이잖아요. 그리고 성장주, 미국 주식 찾는 분들을 위해서 베일리 기포드랑 손잡은 공모 펀드를 활용합니다.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면은 가치 투자의 대가이기도 하죠. 테슬라를 여기 7달러에 사서 최고가까지 보유하고 있는 뚝심의 가치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주 존버의 회사인 거죠. 물론 신용자산운용에서 베일리 기포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찍었던 영상을 이제 참고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한자산의 디딤 글로벌 EMP는 기존의 TRF 성장의 OCIO를 이름을 이제 변경한 거니까 이거는 뭐 유사한 상품이고, 기존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OCIO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궤를 따르는 상품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IBK 디딤 인컴 바닐라 EMP의 경우는 플레인 바닐라에 아마 자문을 받지 않나 싶고, 다양한 인컴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최근 3년 성과를 보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고전을 한 부분은 사실인데요. 대신 이후에는 반등하면서 앞으로는 뭐 금리 하락기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녹색이 합리적인 AI 펀드니까 이런 경우에도 AI 펀드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좀 비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레인 바닐라 지금 디폴트 옵션에도 들어가 있는 운용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성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IMS의 디딤 든든 EMP. 이것도 기존에 이제 든든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EMP에서 이름을 바꾼 전략이고, 여기서 특징적인 흥미로운 부분은 SF 플러스 자산운용입니다. 디딤 굿 밸런스라고 그래서 글로벌 리치 투게더로 유명한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의 명가인 SF 플러스에서 이 회사의 대표적인 모펀드들 글로벌, 차이나, 코리아, 슈퍼아시아, 여기는 인도 등 아시아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대표 올스타를 총출동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일반적인 자산 배분 펀드 대비 얘는 개별 종목으로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지 않나라는 흥미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NH아몬드의 디딤 하나로 자산 배분인데 얘는 비슷한 자산 배분일 올웨더 같은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유진 디딤 플레인 바닐라 OCIO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플레인 바닐라의 인컴 전략 외에도 얘는 기본적인 플레인 바닐라 자문 협업을 통해서 하는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보겠습니다. 기존 OCIO 펀드를 리모델링한 거라고 이게 나와 있고, 이 중간에 우리 디딤 미국 테크와 바이오라고 되어 있는 게 좀 흥미로운데, 이 상품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테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성장주의 핵심 테마인 테크와 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 테크가 부진하니까 바이오가 좀 반등하면서 이걸 서로 메꿔주잖아요. 이런 순환매를 보면서 좀 느낌이 좋고 좀 괜찮은 성과로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펀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액티브 펀드의 명가에서 운영하는 테크놀로지 펀드,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자산운용은 하이플러스라고 하는 채권 펀드가 올해 가장 많은 규모로 늘어나고 큰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과 우리 퇴직연금 국공채라는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디딤 펀드 25개의 성과를 향후 정기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별로 좋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